42번, 45번을 봅시다. 이거는 무슨 문학이죠? 그죠? 극문학이죠. 극문학은 선생님 무슨 문학이라 그랬죠? 그죠? 갈등문학입니다. 이거 다 읽고 나면 누구의 내적 갈등이 잘 나타나 있다? 이거 다 읽고 나면 누구의 내적 갈등이 잘 나타나 있다? 이게 잘 나타나 있거든요. 호동의 내적 갈등이 잘 나타나 있어요. 됐죠? 이 내적 갈등의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이 읽은 사람들은 알아야 돼. 예습한 사람들은. 내적 갈등의 원인은 뭐 때문이죠? 낭랑공주에 대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알았죠?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 원래 전체를 읽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으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앞에 이제 가 작품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둥둥낙낙둥은 고구려의 왕자인 호동이, 호동 동그라미, 낙랑공주에게 자명고를 찍게 한 삼국사기의 호동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호동과 밑줄. 그런데 설화와는 달리 낙랑공주가 죽은 뒤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며 원작에는 없는 낙랑공주에 누가 등장한다? 쌍둥이 언니가 등장하고요. 쌍둥이 언니가 고구려에 뭐가 돼 있죠? 왕비랍니다. 알았죠? 왕비랍니다. 나라의 어미무당으로 등장합니다. 됐죠? 그럼 나봐. 그러면 둥둥낙낙둥은 봐봐. 둥둥낙낙둥은 일단 뭘 모티브로 했다는 게 핵심이고,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는 이런 거야. 호동설화를 모티브로 했다. 근데 호동설화를 모티브로 했는데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뜻이야. 지금 차이점이 있다. 알았죠? 이 작품은 낙랑공주가 뭐한 다음부터다? 낙랑공주 죽은 후부터다. 알았죠? 이해됐죠? 여기에 봐봐. 호동설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누가 등장한다? 누가 등장한다? 쌍둥이 언니가 등장한다. 됐죠? 이 쌍둥이 언니는 누구다? 고구려의 뭐다? 고구려의 왕비다. 됐죠? 왕비. 이렇게 정리하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이 왕비가 하는 역할은 또 뭐의 역할을 한다? 무당의 역할을 한다. 됐죠? 죽은 신의 말을 전하는 무당의 역할을 한다. 됐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명고를 찍고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낙랑공주에 대한 자괴감 밑줄. 정당하지 못한 승전에 대한 갈등 밑줄. 누가 여기에 빠진 거죠, 지금? 그래서 호동은 지금 여러분 뭐에 빠져 있냐면 지금 스스로 괴로움에 빠져 있는 자괴감과 그 다음에 정당하지 못한 승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읽어도 여기에 핵심 내용이 호동의 무슨 갈등이라는 걸? 그렇죠. 이건 알아야죠. 호동의 내적 갈등입니다. 호동은 낙랑공주의 쌍둥이 언니인 왕비를 보며 무슨 감도 가중되죠? 죄책감도 가중됩니다. 됐죠? 그와 달리 왕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동이 낙랑공주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낙랑공주의 역할을 맡아서 호동왕자의 가상극을 도우며 그를 위로합니다. 됐죠? 가상극이란 단어에다 밑줄 그으세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뭐가 등장하죠? 가상극이 등장하네요. 가상극이. 그래서 가상극을 통해서 왕비가 누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호동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가상극이라는 극적 장치를 활용하여 낙랑공주를 잊지 못하는 호동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설화의 재해석을 통해 작가는 관객이 설화의 범주에서 벗어나 비극적인 존재로서의 호동의 진심과 고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갖도록 유도한 게 바로 둥둥낙낙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럼 관객이 호동을 보고 무슨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든 거다?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든 거다. 됐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됐습니까? 나봐. 가를 정확하게 봐야 돼. 호동설화를 모티브로 했어요. 근데 호동설화와 다르게 낙랑공주 죽은 후부터예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 호동설화에는 없는 쌍둥이 언니가 등장하고 쌍둥이 언니는 분명히 왕비면서 무당이에요. 됐죠? 호동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괴감에 빠져 있고 갈등하면서 이 쌍둥이 언니를 보며 무슨 감에 빠져 있어요? 죄책감에. 그리고 극에는 무슨 극이 들어있어요? 가상극이 하나 들어있어요. 가상극에는 왕비가 누구를 위로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호동을 위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이 호동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관객은 야, 호동도 참 인간적이다. 라고 느끼게 한 게 둥둥낙낙둥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이 작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첫 번째 내용 보세요. 다만 낭낭은 망하더라도 내 부모와 내 동생의 목숨만이라도 건질 수 있었더라면 그 일은 안 됐어. 왕자도 내 뜻을 받들어. 이 왕자가 누구겠어요? 호동 아닙니까? 왕자도 내 뜻을 받들어서 그들을 살릴 생각이었는데 성이 열리기 전에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하늘의 뜻 아니겠어요? 머리를 수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서 잔치 자리에 갑시다. 북소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뒤에서 들립니다. 아니, 당신은 큰일을 치렀으니까 고단하겠지. 나 혼자 잔치에 나갈 테니까 당신은 물러다 쉬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 들어갑니다. 북소리 웅성거리 막 뒤에 있죠. 사입니다. 됐죠? 이때부터 왕비의 독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독백이거든요.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 내 동생 낭낭공주 모두 이제는 못 보게 되었구나. 내 나라는 망했구나. 내 나라, 어느 것이 내 나라인가. 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편안케 하고자 이 나라에 시집왔거늘 이렇게 되면 대체 무슨 쓸데가 있었단 말인가. 내 아버지보다 늙은 남자를 지아비로 삼은 것도 다 내 아비, 어미, 동생을 위해서 한 일이거늘 이렇게 되면 무슨 쓸데가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의 뜻. 내 나라가 싸움에 졌으니 하늘을 탓하지는 못하는 것. 그런데 낭낭의 북은 왜 울지 않았을까? 낭낭의 자명고는 왜 울지 않았을까? 자명고에다 동그라미 쳐. 원래 이 낭낭국에는 자명고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그걸 미리 알려준 울어대는 자명고가 있는데 호동이 이제 낭낭공주를 시켜서 자명고를 뭐하게 한 거야? 찍게 한 거야. 그래서 결국 고구려가 낭낭국을 쳐들어갈 때 자명고는 울지 않아. 그래서 결국 낭낭국이 망한 거거든. 근데 왜 도대체 자명고가 안 울었냐 이거지. 됐죠? 아무도 모르는 그 북은 왜 울지 않았을까? 그것도 하늘의 뜻이었을까? 북소리 웅성거린 막 뒤에서. 됐죠? 내 아버지, 어머니, 동생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춤을 추야 한다. 내 아버지의 원수의 조상을 이 몸에 받아서 말을 옮겨야 무당이니까 이 내 몸이여, 이 몸뚱아리여. 내 몸이 아닌 내 몸뚱아리여. 불쌍한 몸뚱아리여. 됐죠? 왕비 제단을 쳐다본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립니다. 저렇게 고구려의 북소리는 저렇게 우렁찬데. 됐죠? 낭낭의 북이여, 너는 어찌 되었단 말인가. 왕비 생각에 잠기면서 퇴장합니다. 거기까지 끊어버리세요. 여기까지는 누구의 고뇌가 나타난 거예요? 왕비의 고뇌가 나타난 거예요. 알았죠? 첫 번째 부분은 그래서 왕비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왕비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지? 어떻게 보면 왕비의 나라가 망했니 망하지 않았니? 망했어요. 됐죠? 그거를 뭐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지? 운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됐죠? 운명으로 수용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뭘 느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연민을 느껴요. 오케이? 내가 고구려에 시집 온 이유는 누구 때문인데? 아버지와 엄마와 동생 때문인데. 나라가 망해버리면 내가 시집 온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연민과 후회가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장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에 가면 누가 등장했죠? 호동이 등장합니다. 호동 나옵니다. 똑같다. 낭낭공주가 살아온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쌍둥이니까. 쌍둥이 낭낭국의 두 구슬이라던 아까 어머님이 누구겠어? 왕비야, 왕비. 알았죠? 나오실 때 낭낭공주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지. 자기 아비의 칼에 죽은 낭낭공주가 나는 이제 날의 날마다 낭낭공주를 만나야 하겠으니 죽은 낭낭공주가 저렇게 살아있으니 일이 야릇하구나. 왜 자명고가 울지 않았냐고. 정정당당한 싸움이면 하늘의 뜻이라고. 어머니가 일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알게 된다면 낭낭공주여, 당신이 이 궁정에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려.
제단을 향해서 주몽 할아버지시여, 당신은 기쁘다고 하셨지요. 장하다고 하셨지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계책을 써도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신은 장하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나는 괴로울 까닭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부대끼는데 웬일입니까? 두렵습니다. 할아버지시여, 당신과 다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이 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당신을 거스르는 이 마음, 내 마음이 아닌 이 마음이 두렵습니다. 할아버지시여, 이 마음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건데, 이 두 번째 장면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요게 나타난 거예요. 요게 호동의 뭐? 자괴감. 호동의 무슨 감? 죄책감. 됐죠? 그게 바로 요 부분까지예요. 이게 가하고 잘 비교하셔야 돼요. 알았죠? 호동의 고뇌가 잘 나타나 있다. 이해됐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가면 무슨 극이 나오는 거지? 세 번째 부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가상극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가상극을 통해서 왕비가 누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호동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동!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친절하고 사귐이 좋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 고구려라 하고는 친절하지도 않고 사귐성도 좋지 않으니 탈이에요. 그렇다지요. 그러나 만일에 낭낭이 사이에 들어서 잘 거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질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될 겁니다. 처음부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사귀고 보면 못 사귈 이유이 없지요. 이게 지금 왕비가 누구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낭낭공주의 역할을 하면서 호동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가상극에서. 이해됐죠 이거? 이게 가상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때 공주가 한 말입니다. 그때? 네, 그때. 우리는 지금 처음 만났는데 그때라니요. 낭낭성 연못가에서. 여기가 낭낭성 연못가인데 왕자님은 꿈에 여기를 와 보셨나요? 꿈에? 그것이 꿈이었다면, 차라리 꿈이었다면 꿈에 만난 사람은 정말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이 된 꿈입니까? 정말이 된 꿈입니다. 왕자는 먼저 여기를 다정하셨고 저를 만난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를 이렇게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이었다면 정말입니다. 이것이 꿈이었다면 꿈입니다. 어느 것이 정말입니까? 꿈이 정말이고 정말이 꿈입니다. 뭔 소리야 얘네들. 됐죠?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 낭낭공주하고 호동이 예전에 연못가에서 나눴던 대화를 가상극으로 재현하면서 왕비가 호동 왕자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밑에 저 소리 무슨 소리? 저 소리 사공이 부르는 뱃다라기군요. 두 사람 귀 기울여 들리지 않는 뱃다라기를 듣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내가 들어온 여기가 어딘가? 어떤 어려운 싸움에서도 이렇게 헷갈리는 골짜기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싸움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낭낭 모란 정자, 연못가의 뱃다라기 소리 들리는 당신과 나의 오늘 여기입니다. 당신과 나의 오늘 여기? 공주, 나는 하늘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 곳이 하늘나라만 못하란 법이 있겠습니까? 왕자님 부디 이곳에 오래 계시다 가세요. 네, 이곳 사람들을 사귀러 온 길이니 이 아름다운 나라를 샅샅이 살고 싶습니다. 자, 잔치 자리로 돌아갑시다. 춤이 곧 시작될 겁니다. 늘 그러니까요. 호동 말이 없습니다. 오른쪽! 자, 몸을 낮추며 바꾸면서 이만하면 좀 왕자의 속이 풀렸습니까? 이게 이제 왕비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이게 가상극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알았죠? 이 가상극은 누구를 위로하기 위한 가상극이다? 호동을 위로하기 위한 가상극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상극을 볼 때, 나봐. 가상극을 통해서 호동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 낭낭공주를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알았죠? 이 부분은 세 부분이야. 왕비의 고뇌, 호동의 고뇌, 하나는 무슨 극?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리고 요걸 요거하고 잘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 둥둥낙낙둥도 예전에는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했었어요, 사실. 그 등장한 지문은 대체로 그 지문이었어. 호동이 누구 만나서? 낭낭공주 만나서 뭐를 찍게 하는 지문? 검은고를, 자명고를 찍게 하는 지문. 그 지문이 나온 적이 많아. 그리고 그 지문에서
호동이 뭐하는? 고뇌하는 지문. 어? 그런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 이 지문은 잘 나오지 않았던 지문입니다. 알았죠?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42번.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작가가 독창적 상상력을 발휘했다. 맞잖아. 그죠? 독창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설화에 없는 인물을 등장시킨 게 바로 누구죠? 쌍둥이 언니고요. 설화와 동일한 인물이나 나라, 소재가 나타난 점에서 설화를 모티브로 삼은 건 맞죠. 그죠? 근데 3번에 남자 주인공이 밑줄 거. 영적 분투는 밑줄. 말이 안 돼. 여기서 호동의 영적인 면은 드러나 있지? 않아. 무슨적인 면모가 더 잘 드러나 있어? 뒤에 있는 거. 인간적인 면모가 더 잘 드러나 있지 영적인 면모가 드러난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거기 영적 분투 X, 인간적인 고뇌는 맞아. 조화시켜 관객이 설화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남자 주인공의 내면적 진심을 드러내어 관객이 주인공을 비극적 존재로 파악하면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간의 대화는 관객이 남자 주인공에 대한 무슨적 감정을 갖도록 도와준다? 우호적 감정을 갖도록 도와준다. 가하고 다 비교하면 답이 나오잖아. 이해되셨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었다. 43번 문제.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세요. 왕은 왕비를 배려하여 승전잔치에 데려가지 않았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그죠? 지금 분명히 승전잔치야, 북소리가. 근데 왕비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가 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이 결국 오늘 당신 피곤할 테니까 쉬어요. 나 혼자 갈게. 이렇게 된 거라고. 알았죠? 2번에 호동은 왕비를 보며 죽은 낭랑공주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맞죠? 3번에 왕비는 조상 신의 말을 전하는 무당의 역할을 합니다. 호동은 조상 신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주몽 할아버지죠. 그죠? 자신의 심리를 드러냅니다. 왕비는 왕과의 정략결혼을 후회하며 밑줄거 그에게 복수할 의사를 품고 있다. 말 안 되지, 그죠? 네.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문제는 가상극이라는 게 여러분들 극 속에 또 뭐가 들어간 거죠? 극이 들어간 거란 말이야. 알았죠? 그 뜻이야, 이게. 그래서 보기에서 극 진행 과정에서 현실은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는 구체적인 공간인데 비해서 가상극은 낭랑을 배경으로 삼아서 호동이 공주와의 추억을 재구성한 관념적 공간이랍니다. 그래서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호동은 왕비와 달리 가상극을 진행하면서 과거의 공주가 한 말을 떠올리고 있고 가상극에서 다시 현실로 전환하는 것은 왕비의 대사와 동작 때문이죠. 맞죠? 몸짓을 바꾸면서 이 정도면 위로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가상극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가상극은 왕비가 호동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극이다. 그 다음에 가상극에서 왕비는 공주의 역할을 맡아서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은 일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호동은 현실과 가상극 사이에 혼란을 느끼다가 밑줄거 두 배경을 합쳐 새로운 관념의 공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 그 A에 하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아니죠. 이 하늘은 제3의 공간이 아니에요. 결국 호동이 낭랑국 연못가에 있으면서 이곳이 뭐와 같다는 거죠. 하늘과 같다는 거지. 알았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건 아니다. 답은 5번입니다. 45번에 기업과 니은을 비교할 때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기업과 니은을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답입니까? 말줄임표입니다. 다. 말줄임표. 알았죠? 뭘 뜻하는 겁니까? 왕이 말할 때 왕비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 정도로 마음속에 내적 갈등과 고뇌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두 말줄임표의 특징. 1번, 과거에 대한 회상, 니은, 미래에 대한 전망.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없죠. 그 다음에 2번, 기억, 심리적 갈등의 유발. 좋은데 니은은 심리적 갈등의 해소는 틀렸죠. 기억은 상황에 대한 절망감. 좋은데 극복 의지 잘못됐죠? 맞죠? 기억과 니은은 달관 틀렸잖아. 달관이란 말은 초월했다는 소리인데. 알았죠? 밑에는 그 기억, 니은 모두 다 무슨 심정을 나타낸 거다? 비통한 심정을 나타냈다. 됐죠? 답은 5번입니다. 이해되셨죠?